평생 고약한 체취 때문에 고민이셨다고요? 향수는 물론이고 이것저것 다 해봤겠죠. 심지어는 고약한 생선 냄새까지 나는 분들도 제가 치료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그 원인은 의외의 곳에 존재합니다. 오늘 이 영상 한 편으로 평생을 괴롭혀온 그 고약한 냄새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각자 고유의 체취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날씨가 무더운 여름철에는 체취가 강해지고 향수를 뿌리면 좀 약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고민거리가 되어 호색가로 유명한 클레오파트라, 명기로 알려진 황진이, 그리고 궁중의 여인네들은 주로 사양놀이의 방향선인 사양을 복주머니에 넣어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좋은 체향은 남자를 유혹하기 때문이지만 체취가 너무 지독하면 어떤 향으로도 감당이 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여기 41세 여성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냄새 때문에 친구를 사귀기가 어려웠고 많은 사회적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냄새가 난다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한 이후 주의를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같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근무를 할 때 주위에서 같이 근무하는 분들이 킁킁거리기 시작합니다. 향수로도 잘 가려지지 않는 생선 썩은 냄새. 어떤 분은 재채기까지 하고 그러면 당사자는 얼굴이 벌개지죠.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검색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선 병원에서는 액취증이 문제라고 하니 겨드랑이에 있는 땀샘 제거 수술을 합니다. 그래도 냄새가 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출산 후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자궁적출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선 썩은 냄새와 같은 견디기 힘든 체취가 있는 병을 트리메틸아민뇨증, 생선 냄새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는 드물기는 해도 매우 심각한 대사장애입니다. 원인도 모른 채 이 병원 저 병원만을 전전하게 되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생선 썩은 냄새와 같은 아주 불쾌한 체취는 마치 도시에서 끊임없이 들리는 소음처럼 환자들의 몸에서는 지속적으로 불쾌한 냄새가 배출됩니다. 생선 냄새 증후군 증상은 태어날 때부터 나타날 수 있지만 사춘기 무렵이나 성인이 된 이후에 시작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일한 증상은 일반적으로 생선이 썩는 불쾌한 냄새로 땀뿐만 아니라 호흡, 오줌, 질액 등에도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생선 냄새 증후군은 내가 먹은 일부 음식을 몸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몸에서는 냄새를 유발하는 화학물질인 트리메틸아민, TMA를 무치의 트리메틸아민 산화물, TMAO로 바꿀 수 있지만 생선 냄새 증후군 환자는 이 과정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 몸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트리메틸아민을 트리메틸아민 산화물로 바꾸는 과정은 신체 어디의 문제일까요? 생선 냄새 증후군은 간과 장의 문제로 인해 발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가 치료했던 41세 여성은 그 전에 다양한 검사를 받았고 간의 FMO3 효소의 돌연변이로 인해 생선 냄새 증후군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FMO3 효소의 돌연변이는 흔하지 않는 대사장애입니다. 이는 간에서 발견되는 플라빈 함유 단백질인 FMO3 효소의 유전적 돌연변이로 인해 대사장애가 발생하고 생선 냄새 증후군의 특유의 썩은 생선과 같은 체취가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효소는 일반적으로 체내에서 트리메틸아민을 무치의 트리메틸 산화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FMO3의 기능이 손상되면 트리메틸아민이 축적되어 생선 썩은 듯한 나쁜 냄새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선천적으로 태어나서부터 심하게 체취가 나는 분들이 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유전적으로 FMO3 효소의 문제는 없지만 생선 냄새 증후군의 또 다른 원인은 장에서 박테리아가 특정 음식을 분해할 때 장에서 냄새를 유발하는 화학물질인 트리메틸아민을 무치의 트리메틸아민 산화물로 바꿀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는 트리메틸아민이 체내에 축적되어 땀과 같은 체액으로 들어가게 되고 심한 냄새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간에서 문제인 FMO3 효소의 유전적 변이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략적인 트리메틸아민 수준을 보기 위해서는 소변 검사를 통해서 트리메틸아민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에서 트리메틸아민을 산화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특정 장내 미생물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장내 미생물 검사를 통해 장내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과 균수 등을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를 치료할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 일반적으로 알려진 치료법으로는 첫 번째는 트리메틸아민으로 전환되는 콜린이 풍부한 식품, 예를 들면 계란, 콩, 해산물의 섭취를 줄이는 식단 조절입니다. 두 번째는 청결 유지, 향수 사용, 특정 항생제 사용 등으로 증상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생물총을 조절하여 트리메틸아민 생성을 감소시키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식이 조절이나 냄새를 일시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기가 힘들고 완전한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도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결국에는 장내 미생물을 더 파괴시켜 증상을 악화시키게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모든 병은 원인을 찾아야만 치료가 되는데 원인은 바로 장에 있습니다. 논문에서도 장내 라크노크로스트리디움과 같은 균이 트리메틸아민을 더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을 치료하지 않으면 아무리 상담 치료를 받고 식이요법을 해도 온전한 치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생선 냄새가 나는 환자들을 많이 치료했는데 치료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을 치료하면 유전적으로 간의 FM3 효소의 유전적 변이가 있는 사람들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에서 냄새를 유발시킬 수 있는 트리메틸아민을 감소시키면 감소시킬수록 간에서 트리메틸아민을 분해시킬 일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유전적으로 그렇게 태어났다고 해서 절망적으로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간이 못하는 일을 장이 대신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을 치료하면 유전에 의한 질환이라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생선냄새 증후군을 치료하는 확실한 방법은 장을 좋게 하는 것입니다. 장을 좋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은 장에 유익한 전통 발효식초를 식전에 먹어서 장내 미생물이 부담되지 않도록 음식물의 완전 소화를 돕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김치, 청국장, 낫또 등 발효 음식과 장내 미생물이 먹이가 되는 채소의 섬유질을 많이 먹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에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밀가루와 유제품 음식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트리메틸아민으로 전환되는 콜린이 풍부한 식품을 줄이는 식단 조절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결과적으로 트리메틸아민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트리메틸아민을 무치의 트리메틸아민 산화물로 바꿔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트리메틸아민 산화물은 심혈관계에 문제가 되는 물질로 알려져 있지만 장이 좋아지게 되면 트리메틸아민 산화물도 다시 안전한 물질로 분해되거나 신장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굳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들도 아주 효과적이지만 이 방법만으로 생선 냄새가 좋아지지 않는 분들은 보다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대부분 밀가루와 유제품 음식을 소화하는 소화효소가 부족한데 밀가루의 글루텐 단백질과 유제품의 카제인 단백질을 분해하지 못하게 되면 이 물질들이 장에서 부패되어 악취 물질을 생성하여 생선 냄새와 더불어 다른 악취가 함께 나타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식이 조절을 하는 것보다 카제인 단백질과 글루텐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효소를 만들어주는 근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치료를 받게 되면 카제인, 글루텐 단백질 분해효소가 생성되어 우유에 있는 카제인 단백질과 글루텐 단백질이 우리 몸에 필요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영양분으로 흡수되고 깨끗한 혈액이 온몸을 돌며 정화 과정을 거쳐 트리메틸아민 산화물이 안전한 물질로 분해될 수 있도록 도와서 생선 썩은 냄새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도록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는 몸에서 제공하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인데 이 총체적인 과정을 대사라고 합니다. 대사가 잘 되면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활력이 넘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지만 장에서 대사가 잘 되지 않으면 생선 냄새와 같은 채취가 심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결국에는 온몸에 염증이 많아져서 자가면역 질환과 같은 심각한 질환에도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걷다가 하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오면 자연스럽게 코를 막았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하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오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어떤 하수구에는 냄새가 올라오지 않고 어떤 하수구에서는 냄새가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냄새가 올라오는 경우는 하수구 통로 중에 어느 한 곳이 막혀서 냄새가 빠져나가지 못하여 위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인체로 비하여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빨로 매매 씹고
위장으로 가게 되면 위장에서는 위산이랑 침이랑 쓸개즙 등의 소화효소가 나와서 음식과 섞이게 되고, 섞여진 음식물은 소장으로 내려가면 영양분으로 분해되어 흡수되고, 대장에서 남은 수분과 미네랄 등이 흡수되면 찌꺼기 형태의 대변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음식물이 소장에 머무는 시간이 약 5시간인데 소장에 문제가 생겨 10시간 정도 정체되게 되면 음식물이 부패되어 하수구에서 역한 냄새가 올라오듯이 몸 밖으로 고약한 냄새가 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수구가 막혀 냄새가 나듯 장이 막히면 몸에서 냄새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음식물은 장 속 균들에 의해 분해되어 영양분으로 흡수되는데 장내 세균총의 비율이 맞지 않거나 유해균이 너무 많게 되면 발효가 잘 되지 않아 음식물이 분자 형태로 남아 부패가 되어 고약한 냄새가 나게 됩니다. 마치 음식이 부패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장이 좋지 않으면 방귀 냄새도 심하고 몸 냄새도 심하게 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환자들 진료해 보면서 유전적으로 소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이런 사실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선냄새 증후군이 간의 문제인 FMO3 효소의 유전적 변이가 원인인 것도 있지만 장에서 비롯된다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한 것입니다. 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의 원인은 대부분 장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해서 잘 씻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라는 일반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계시지 마시고 근본 원인이 되는 장을 함께 살펴보시고 장 치료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